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 점수, 지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은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는 앞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을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있다.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이해는 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 좀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보자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 블로그 지수가 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바일이라는 그 휴대폰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화면을 볼 때 옆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옆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왼쪽부터 스타트를 하게 돼도 줄을 서야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순서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결과값으로 해서 검색 랭킹의 순위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점수가 어떻게 나눠질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블로그 자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C랭크라는 알고리즘 때문이고,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 자체가 그 전문적인, 독창적인, 그리고 포스팅 하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좀 창작적인 이러한 글들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꼭 네이버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라도 왜냐? 검색을 해서 정보를 위해서 두 가지가 존재하죠. 우리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상업적인 이런 광고형 그 카테고리가 있고 정보성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보성을 우대하는 가장 정보성을 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뉴스 카테고리였고요. 과거에는 뉴스에 대한 부분이 좀 그죠? 근데 지금은 반영이 되어서 뉴스 카테고리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 마케팅도 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은 광고를 하는 회사이고요. 그죠? 광고. 근데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글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글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성인 부분들, 독창적이고 전문적이고 정보가 가득한 그런 글들을 우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왜?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고, 그죠? 글을 쓰지 않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색자와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들을 무엇이 우대를 해주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문적인 그런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글들을 올리는 것이 가장 포털 사이트 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계속 추구되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네 가지 있죠. 리브라 소나, C랭크, 다이아까지 네 가지를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블로그 자체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은 바로 C랭크 출처에 관한 신뢰도, 정확도, 전문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로그에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알고리즘들에게 사랑을 받는, 검색 로봇들에게 사랑을 받는 포스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기준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블로그 자체에서 포스팅 수를 또 얼마나 발행을 자주를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들 앞전 강의들 속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바지만 그 그릇이 있다. 자기 그릇이 조금 요만한데 아무리 포스팅 수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요 한계치를 넘어나면 뭐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과거에 한 60개의 포스팅을 각각의 뭐 중복 문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문서를 하루에 60 포스팅을 해본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의 일방문자 수도 좋아지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방문자 수 확 늘어서 그 상태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개의 우리 가족 블로그 가족이 각각의 글을 썼습니다. 썼는데 똑같이 포스팅을 60개를 하면서 6개를 했습니다. 10개는 우리 가족이란 거고 블로그가 우리 가족 6개를 각 가족들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내용 양도 거의 수준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크는 것은 2개가 컸었고 방문자 수가 확 튀면서 좀 오랫동안 그걸 유지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해갖고 나머지는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 그릇이 있더라. 활동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활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활동성이 있어야지 클 수가 있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수는 관계는 있으나 어떤 수준은 넘을 경우에는 좀 무의미하게 볼 수도 있다. 왜? 그릇이 있으니까. 그래 적정선의 포스팅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팅 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포스팅 수나 이런 부분 활동성,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웃과의 소통, 뭐 댓글도 다른 쪽에 달아주고 뭐 이런 외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왔을 때 이 평균 사용 시간도 길어지고 조회수도 많고 페이지를 보는 게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로그 자체로 해서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오바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오바도 내가 깨끗하게 잘 쓴다면 저품질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좀 내가 오버해서 체력이 딸릴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